어디에도 없는 K리그 방송 어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헤드풋볼 K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리그 경기 얘기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클럽 월드컵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한 지난 회차 후원부터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레타님 15,000원, 그리고 준형팍님 만원, 달콤한 만원, 최병님 2,000원, 웃기기님 만원, 그리고 힙합에서도 뉴클리어 5님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실 때마다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후원 아닙니다 사실. 재밌게만 들어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자, 클럽 월드컵 경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울산이 이제 2연패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도르트문트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울산 경기 좀 보셨죠? 네, 마멜로디하고 경기를 했었고 플루미넨세하고 경기를 했었거든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마멜로디한테는 처음에 좀 내려선 느낌이 있어서 이거 맞받아쳤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멜로디 선수들 보니까 엉덩이가 다 허리에 있더라고. 신체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확실히 클럽 월드컵 나오는 팀은 좀 다르다. 네, 클래스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남아공에서 지지 않는 팀이고 남아공에서 계속 우승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강팀인 걸 알았지만 이제 울산하고의 차이를 봤을 때 물론 골은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어했었던 울산의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던 플루미넨세 경기도 먼저 또 역전까지 하면서 뭔가 좀 희망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였었고,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울산이 많이 계속 플루미넨세에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이거 버텨내야 되는데 버티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후반전에 또 실점하고 말았는데 가장 좀 독특한 부분은 3백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트로야크가 새롭게 영입되면서 그 선수와 함께 김영건 선수와 함께 3백을 구성을 했는데 아마도 클럽 월드컵에서 본인들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 있는 팀, 좀 상대방이 좀 공격적인 팀을 상대하면서 김판곤 감독이 들고 나온 비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졌으니까 실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상대 팀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월드컵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 같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경기 상대 팀들이 다 조직력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치. 국가대항전 아무래도 조직력이 막 좋진 않잖아요. 근데 다 그 각자의 팀 색깔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해요. 울산이 원래 하던 방식대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각자의 스타일로 잘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K리그의 수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좋은 경험이었지 않나 싶어요. 뭐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아쉬울 것 같아. 통장들 다 비워놨을 텐데. 뭘 비워놔. 근데 사실 뭐 비워놔야 들어오지. 참가만 해도 100억 넘게 받는데. 근데 이번 그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 그 경기 승리 수당은 선수단한테 좀 퍼센티지가 많이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근데 한 번 이기면 20억인가? 그 팀이 받는다고 그러더 그러니까. 1승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저는 이제 그렇게 막 내려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좌우에 이제 루빅손하고 엄원상을 배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3백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나름의 뭔가를 준비하고 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잘 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완전 다른데?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내가 봤을 저는 때 이제 슬기한테 분명 댓글 달린다. 쓴소리 좀 해라. 맨날 이렇게 커버만 치고 이렇게 하냐. 이 댓글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차이가 날 줄 알았어요. 좀 아예 경기가
안 되지 않을까. 특히 플루미넨시랑 플루미넨시랑 할 때는 마멜로디는 잘 몰랐어요. 근데 경기를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생각했다가 이제 플루미넨스 할 때는 아, 이거 진짜 제가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전을 좀 했잖아요. 전반전까지는. 마지막까지도 선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후반전에 몇 번 찬스가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 그거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 축구가 이제 그런 거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플루미넨세 입장의 그 경기에서는 그 슬기 얘기가 아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3백 전술을 쓰면서 좀 내려앉았다가 이제 앞쪽에 엄원상을 박아놓고 엄원상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빠른 역습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전략 전술이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2골이나 기록을 했었고 또 3번째 골도 기록할 뻔했었고 근데 결국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백을 쓰면서도 얼마만큼의 역습 횟수를 가져가느냐는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그게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나 이 역습을 했을 때는 결국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기동력의 바탕은 체력이잖아요. 쿨링 브레이크를 할 정도면은 많이 더웠다는 덥죠. 건데 후반전에 갈수록 그 역습의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후반전에 선수들 막 경련 오고 했잖아요. 후방에 있던 선수들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또 미드필더 라인에서 많이 뛰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역습을 할 때도 빠른 역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고 상대방 공격도 시즌간 많이 뛰어다니면서 수비를 해야 되니까 고승범 같은 선수도 계속 경련이 오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다음 플랜 이제 70분 이후의 플랜 같은 것을 이제 봤을 때는 좀 부족했다. 그리고 너무 시달렸다. 너무 시달린 이유는 상대방이 그만큼 강했다. 울산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전체적인 이 활동량과 기동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울산이 또 평균 나이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젊은 선수들이 사실 뭐 영입됐는데 그렇게 뭐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상대도 사실 막 간수나 뭐 티아고 실바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편하잖아. 왜냐하면 걔네들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 아니 그것도 그렇긴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피지컬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피지컬이 확실히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내가 움직임에 자신감이 있으면 멘탈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피지컬 아까 엉덩이가 막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체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차이보다 신체 능력 차이가 진짜 큰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 고등학교 레벨 정도 되면 진짜 고1 고2는 프로 레벨로 대접을 해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피지컬이나 이런 걸 키워야 돼. 사실 뭐 기술이나 이런 거 고등학교 이후부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초중 때 판가름 나잖아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진짜 피지컬 뭐 두껍게 만들어라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맞아요. 뭔가 탄력적인 몸을 만들면서 그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는 경쟁력일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프리미어 리그도 이제 해외 축구 리그 보면 진짜 많이 뛰거든요. 폭발적으로 90분 내내. 맞아요. 그거 진짜 강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빨리 대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틀에 한 번씩 경기하는데 못해요. 그런 준비 못 절대 못해. 이틀에 한 번씩 7경기 연속을 하죠. 얘네보다 더 많이 뛰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몸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요. 왜냐면 중강도로 계속 바런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공항 래시에 나려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경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게 바뀌어야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경기가 다 너무 재밌어서 울산도 울산이지만 이거를 사실 이기로 간다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뭘 발전시켜야 되는지 알아가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울산 왜 쓰는 비용 자체도 너무 달라요. 너무 격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루멘시나 할 때는 어쨌든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뭐 보완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그 화면으로 나오는 느낌이 94 월드컵 느낌이 났어요. 그래. 맞아. 약간 햇비옷이랑 이런 게 나 초등학교 때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네. 경기 자체도 94 때 그 느낌이 나가지고. 준비 잘해야 돼. 다 내년 월드컵 이런 분위기 날 수 있고 94 월드컵 맞아요. 느낌 날 수 있어요. 94 월드컵 완전 그 쨍쨍한 데서 완전 해가지고 선수를 다 이겨가면서 했거든. 사실 우리가 그때 기억나잖아, 화면에. 그렇게 화질도 안 좋은 그 TV였는데 불구하고 선수 뻥해져가지고 그 뛰는 걸 확인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걸 준비 잘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진현의 왜냐면 이진현이 사실 울산 와가지고 되게
눈에 띄었냐 이건 아니었는데 이진현의 활약 네. 리그에서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트로약 통할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좋은 수비였다라기보다 어쨌든 이적하자마자 이렇게 큰 경기에서 네. 팀원과 소속돼서 뛰면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 후방에서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울산 팬들이 뭐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뭐 엄원상의 득점 이런 것도 네. 반갑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그거래요. 그러니까 울산은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 100% 했어요. 우리가 울산 경기를 안 본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100%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4골이나 실점했다는 것은 차이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판국 감독이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팬들은 이제 3백 선택 갑자기 3백 뭐야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던데 저는 3백을 마멜로디나 이 플루미엔세에 사용했다는 것은 되게 이상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딱 내용이나 결과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아이디어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좀 마지막 목요일에 도르트문트 경기가 있는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 제주 경기 들어가 볼게요. 포항의 조르지 사실 약간 조르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워낙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실력이나 경기 뛰는 걸 봤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막 놀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르지가 볼 잡고 몸싸움 하잖아요. 상대팀 선수가 수비 선수가 좀 안쓰러워 보일 정도야. 아니 무슨 통나무야 통나무. 안 쓰러집니다.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S급 맞죠? 그러니까 등지고 있는데 얘가 달려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아웃 시키는 게 낫지. 뭐 어떻게 하려다가 이번에도 그런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주가 이제 좀 안일한 볼 처리로 2번이나 그렇게 비슷하게 실점을 했는데 확실히 그 포항의 힘이 막 조르지가 그렇게 터지는 거 보면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안 터지다가 박대 감독이 계속 믿고 썼던 거잖아요. 포지션도 바꾸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터졌고 이제 주닝요만 터지면 주닝요. 네. 좀 기다리십시오. 네. 좀 더 더워져야 돼. 더 더워져야 돼. 좀 더 더워져야 돼. 이제 여름에 초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포항이 보면 지지 않는 경기하고 계속 승점 추가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지는 건 있습니다만은 하면서 리그 순위가 벌써 4위고 그리고 대전과 2위 대전과의 승점 차이가 2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날은 또 그리고 3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플랜 자체가 저는 항상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거에서 뭐 상대를 압박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짜고 나오는 것 같고 빌더 구조도 잘 짜고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그냥 항상 잘 준비해서 이겼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포항 경기를 보면은 뭐 왜 이러지 이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제주는 반대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장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거를 포항은 확실히 하는 느낌이고 제주는 기본적인 거를 잘 수행이 안 되는 느낌. 뭐 조금 뭔가 다 조급하고 뭔가 급하고 뭐 플레이 하나하나가 조금 다 뭔가 본능적으로 막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뭔가 구조가 짜져지기보다는 압박도 그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안 좋은 선택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주는 아무리 주중 경기를 했다 그래도 이 포항 원정에서 이 선발 명단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포항 완전 0대0으로 잠그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멤버 선수를 많이 바꿨죠. 네, 많이 바꿔서 야 이거 흐름이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스텝이 꼬였어요. 제주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그 주중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로테이션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아니면 지난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쇄신을 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2연패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중심적인 선수는 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주중 경기를 한다 그래도 이창민이나 남태희 둘 다 전반에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래도 전반에 0대0으로 잘 버텼기 때문에 네. 이청민과 남태희가 들어가면서 이제 후반에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반에 0대0으로 버텼지만 저는 조르지가 전반전에 찬스를 많이 잡았거든요. 이거 조르지가 준다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 전반전에. 요즘 감각 좋은데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주는 것보다 무조건 그때 우리 슬기랑 얘기할 때 슈팅하지 말고 무조건 준다는 생각하라 그랬잖아. 근데 전반전에 계속 주더라고. 근데 차라리 이제는 바꿔야 돼. 득점 돼? 터졌잖아. 해야 돼. 조르지가 해결하고 때렸으면 전반전에도 사실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는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주는 완전히 깊게 내려선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멤버 구성 자체가 좀 애매했다. 야, 이게 참 축구를 보면서 웃긴 게 이제 경기 수가 좀 있고 주중 경기가 있으면은 로테이션도 잘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많이 바꾸면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면 팀이 이제 잘 나가던 팀이 조직력이 약간 좀 흔들리면서 그 경기를 좀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전북은 진짜 많이 안 바꾸잖아요. 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꾸는 게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바꾸는 게 그냥 능사는 아니다. 주중에 경기했으니까 바꿔. 그냥 약간 기계적인 이런 로테이션은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체력적인 거랑 심리적인 거는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경기력이 좋은 선수는 굳이 빼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에 있어서 아까 원희가 말한 것처럼 팀의 중심적인 선수들은 그래도 막 터무니없는 미스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좀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존재감만으로 자체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 약한 선수가 들어오면 사실 아마 저는 0대0 전반전에 잘 비겼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누적이 됐을 거예요. 오히려 포항 쪽은 이거 그냥 뚫을 수 있겠는데 자신감이 계속 붙는 거고 제주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서 좀 후반전에 아예 경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포항에 박승욱이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와 진짜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옆에 사람들 박승욱 수비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영리한 것 같아요. 이제 나올 때랑 물을 때 그런 타이밍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박동진 선수가 막 뛰어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를 다 예측하고 딱 중심에 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민강 선수하고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판에 뭐 실점을 하면서 뭐 클린시티는 물 건너 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박승욱이 우리가 이전부터 이제 봐서 그렇지 사실 박승욱 선수 한 명만 지금 딱 봤을 때는 국가대표 수비수예요. 그렇죠. 그렇게 존나 센 선수입니다. 그 사실 또 만능 키잖아. 그 만능으로 보고. 이렇게 사이드백도 만능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사실 수비형 미들도 가능하지, 중앙 수비수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하잖아요. 대단한 선수야. 그래서 아마 여름에 오퍼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외국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승을 잘 지키는 게 그래도 순위를 진짜.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다른 영입을 다 막고 박승욱을 지키는 거에 집중하는 게 나을 정도로. 전북 가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식으로 되면 전북 가던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외국도 있고 뭐 외국 가려나? 뭐 중동 쪽에서는 충분히 중도 가능하죠. 야 그리고 박승욱 선수도 전역했고 또 이동희 선수도 또 부상 복귀해서 후반전에 투입돼가지고 수비 라인에 굉장히 좀 활력을 불어 넣었는데 이제 또 센터백의 이제 또 경쟁 체제에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승욱 전북 얘기하다 이렇게 잘리면은 이 새끼 또 전북 시켜 삼성 얘기하면 이래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박승욱 선수의 지금 활약을 봤을 때 전북에서 진짜 군침을 흘릴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중앙 수비 포지션에서 딱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선수 딱 있으면은 딱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아마 군대 가기 전에 좀 단연 계약하고 갔을 거예요. 포항에서. 그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때 아마 이제 다 이야기를 했나 봐요. 재계약하지 말고 가라. 근데 이제 이런 어린 선수들은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받는 돈보다 좀 많이 준다고 하면 군대 가기 전까지라도 또 돈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포항에서는 그래도 박승욱 선수를 많이 기다리고 이랬던 느낌이 있네. 왜냐면은 제주에서는
제주에서도 김봉 선수를 많이 기다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김학범 감독님이 이랬잖아. 나는 봉수 얼굴도 못 봤어. 박승우 선수는 박수 같은 선수 진짜 없습니다, 진짜. 저도 그만한 선수가 없어서 사실 나이도 괜찮잖아요. 차라리 돈 연봉을 막 이빨 올려서 그냥 이 선수 한 5, 6년 완전 전성기 최전성기로 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다 조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네. 이거 이번 시즌 끝나면 박수국 지키기. 내가 단장이잖아. 나 2명분 준다. 그리고 5년 계약 박는다. 진짜로. 그럼 포스코에 허락 맡아야 돼. 해줘야지. 진짜. 해줘야죠. 연봉 체계를 딱. 연봉 체계가 아니고 이런 선수는 했을 때 2명분 역할을 하니까. 아니 근데 그 연봉이 맥시멈이 있대 포항에는. 저도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걸 깨려면 어디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래서 몇 명 선수들은 허락을 오케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있어야지. 몇 년 정도는 그렇게 해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그럴 정도로 나는 그런 선수라고 봐요, 박승우. 물론 이제 이러다가 또 폼이 떨어지면 에이 그 정도 아니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그리고 여태까지의 박승우 선수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켜야 되는 선수다라고 보고요. 제주 2연패입니다. 제주 계속 연패 이렇게 하고 다음 라운드까지 연패하면 전에 연승했던 거 다 까먹는 상황이고 순위를 봤을 때도 벌써 강등권에 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나 제주는 위기다라는 것을 알고 좀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올라갈 것 같으면 갑자기 치고 이제 또 포기하려고 치면 올라오고 이기고 이러면서 팬들 입장은 제일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강등권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점을 더 따내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중위권하고 강등권에 걸쳐 있는 팀하고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파이널 B로 다 몰려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게 된다면은 대구 제외하고 어쨌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거기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점 1.1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갑니다. 전북 대 서울 경기입니다. 저 현장 갔다 오셨죠? 네. 어떠셨나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었고 전북은 서울이 이날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식스백을 쓸지 좀 약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태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전반전에는 좀 빌드업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이 내려선 수비에 전북이 좀 고전했다. 근데 류재문 선수가 한발 점프 헤딩 해가지고 득점 터뜨렸어요. 한발 점프. 링가드가 또 크로스 기가 막히게 올려주고 서울로서는 1대0으로 끝났으면 사실 완벽한 전반전을 마치는 건데 송민규 선수가 또 거기서 마지막에 기가 전반 막히게 막판에 또 해줘서 야잔의 가랑이 사이로 또 슈팅 때리면서 1대1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쳤는데 송민규 선수가 딱 득점했을 때 이 전북의 그 비오는 상황에 4면 5렐레였나? 4면이 막 다 같이 뛰더라고. 그게 거의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그 장관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야 이래서 직관 간다. 직관 갈맛 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후반전에는 서울이 그대로 내려섰다가는 이건 무조건 뒤집어진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선민 선수 투입하고 저는 정승원 선수하고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서 좀 호흡을 맞췄을 때 광주전 때 호흡을 맞췄을 때 굉장히 좀 케미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전에도 정승원하고 김진수가 좀 호흡을 맞추면서 좀 그쪽 부분에서 좀 잘 살아났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는 없었습니다 경기가. 네, 경기 재미없었고 서로 조심스러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느 팀도 무리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재미없으니까 그 경기 끝나고 그 리뷰하잖아요. 네. 제가 또 절어가지고 재미있어야지 저도 좀 이게 할 얘기가 있는데 진짜 할 얘기가 없는 경기. 그러니까 서로 무리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저는 결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본인들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왔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안정을 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어떤 팀이 야 이거 누가 지금 몽둥이 들고 쫓아간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실. 그 양 팀 다 사실 수비 스타일 공격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공격할 때 양 팀 다 사이드백이 좀 높게 전진하고 이제
이제 상대팀에 따라 다른데 FA 서울은 윙백들을 다 쫓아가면서 식스백 형태가 됐고 반대로 전북도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요. 윙들이 그냥 윙백을 다 쫓아가. 그러면서 식스백까지 됐는데 서로 그러다 보니까 공을 가진 팀이 사실 딱히 뭘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운데로 이제 쑤시다가 뺏기면은 자꾸 역습당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아까 말한 대로 조심스럽게 자꾸 가운데로 쑤셔서 하지 말고 측면으로 가서 측면에도 좀 크로스를 빨리 올리던가 아니면은 볼을 소유하는 데 또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래도 약간의 긴장감이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하나 실수하면 진다 뭔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서 그런지 약간 뭔가 그 컵대의 결승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나름의.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이거 하나 실수면 끝난다라는 분위기여서 저는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코치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얘네는 상대를 어떻게 제어를 할까. 전북이 사실 요즘에 워낙 좋다 보니까 FA 서울에서 수비적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날 또 류재문 선수가 좀 역할을 잘해줬던 것 같고 득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흥미롭게 보여서 양 팀 다 수비가 졸라 셌다. 그리고 요즘에 전북이 왜 좋은지를 좀 보여줬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사실 저는 FA 서울이 1등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끝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따라갔고 근데 거기서도 또 서울이 막 조급해하지 않고 전북도 막 조급해하지 않고 본인들 플레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좀 아쉽긴 하죠. 한 골이 더 터져서 승부가 났으면 재밌는 게임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한 골이 안 터지면서 그래도 경기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준 높은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획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막판에는 이제 이기기보다는 승점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양 팀에 다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송민규 선수 슈팅 장면에서 강현무 선수가 네. 그거 현장에서도 강현무 선수가 전반 끝나고 교체 아웃됐거든요. 최철원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문책성 교체다, 부상이다, 이거 뭐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막 그 PD님들하고 이거 왜 교체된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제가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 막을 수 없는 거긴 하거든요. 이거 막기 어렵죠. 야전에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서 좀 막기 어렵다고 했는데 또 다른 시선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완전 각도 잘 못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책성 교체 아니고 본인이 어지럼증에 의한 교체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이걸 끝나고. 보면 진짜 가랑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기 어려울 것 같긴 해.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분명히 속도감도 있었을 거고 속도가 좀 빨라졌을 거고 볼이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쵸. 보면 뭐 쉽진 않았다. 어려운 볼이다. 문책성이라기보다는 어지럼증을 이제 호소했으니까. 근데 이게 강현무 선수 후반전에 안 나오니까 저쪽에서 보기에도 막았어야 된다고 보는구나. 근데 이거는 막기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코칭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다리 사이로 주지 말고 그냥 다리 사이 막고 그냥 코스를 주라고 하는데 아마 골키퍼 시야도 완전히 가렸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책성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날 야잔하고 김주성이 수비가 저는 기가 막혔다고 보는데 이 실점 하나 장면에서는 제가 이 요르단 국대의 이 수비 이 블러킹을 좀 지적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다리를 벌리지 않고 그냥 오히려 그냥 딱 섰으면 강현무 선수도 좀 덜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송민규가 슈팅 타이밍이 진짜 좋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좁고 사람이 많은 사이에서 그 짧게 치면서 딱 때리는 게 진짜 좀 클래스를 보여준 것 같고 송민규 폼이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최근에 송민규의 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와가지고 송민규의 이름을 많이 이제 그 얘기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계속 송민규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뭔가 활약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여름 이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송민규의 어떤 그 포항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송민규 선수도 좀 멘탈적으로도 준비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이 이번 시즌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본인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폼을 좀 잘 유지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면 또 좋은 소식이 시즌 말에 또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포획 감독은 이제는 데이터로 봤을 때 전북 선수들의 어떤 그 체력 저하가 느껴지고 있다. 그러니까 확인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씨도 습해지고 더워지고 하기 때문에 전북이 어떤 선택을 할지 거의 베스트 11을 바꾸지 않은 전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네. 또 돌았고 추마시가 또 들어왔고 또 얘기해야죠. 같은 출시로서 좀 추마시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름 너무 잘 졌어 추마시. 추마시. 딱 아니 저도 그 방송하는 대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북의 라카가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이는데 유니폼이 추마시 딱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영입되자마자 바로 이거 나오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바로 나왔죠. 바로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뭐 실력을 제대로 뭐 보여준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지금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외국 선수가 들어왔고 공격에서 어쨌든 또 활발함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는 뭐 송민규, 그다음에 티아고, 이승우, 뭐 그다음에 콤파뇨 뭐 이런 선수 있는데 결국 김진규와 박진섭, 강상윤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라는 거. 그리고 분명 후방 라인에서 김영빈, 홍정호 나이가 적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측면은 뭐 김태현, 김하준, 뭐 김태환도 부상이죠.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중앙 5자리 있잖아요. 중앙 수비수와 3명의 미드필더. 여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인가. 또 좀 더 얘기하자면은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지금 그 명단에 최철순 선수가 들어와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지금 좀 뎁스가 얇지 않나. 근데 뭐 사실 최우진 선수도 있고 하긴 한데 뎁스가 얇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연재훈 선수도 있고 사실 그러네. 연재훈 김하준도 원래는 센터백 자원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보다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에 보니까 로테이션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B팀이 있으니까 좀 많이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경쟁력을 모르는 건데 연재훈 선수가 K리그에서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연재훈 선수? 뭐 지금 주전하고 비교했을 때 전북 주전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연재훈 선수의 좋은 파트너만 있다고 하면 뭐 K리그에서도 상위 레벨이고. 그리고 이제 박진섭도 사실 때에 따라서는 중앙 수비도 박진섭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 안 되지만 이제 뭐 가능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박진섭도 나중에 되면 지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저는 뭐 연재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주전이 아닌 선수들의 경쟁력. 근데 권창훈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권창훈 선수 그죠? 뭔가 한두 장면씩은 좀 더 발군인 장면이 좀 있잖아요. 눈에 띄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그 선수들은 지금 30경기 이상씩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친구들은 로테이션 돌릴 필요 없고 지금 생생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계속. 그리고 뭐 이승우도 교체로 들어올 수 있고 이영재도 교체로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랑 포백은 저는 웬만하면 안 바뀌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정호 선수의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 컨디션 관리, 여름에로 들어갔을 때 얼만큼 지금 컨디션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전북의 승점을 봤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2위권하고 진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한두 번 실수해도 만회가 가능한 승점이지 않나. 지켜낼 수 있는 승점이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대로 가고 내년에 이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것보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서. 네. 강상윤 선수 끝나고 인터뷰했거든요. 제가 뭐 경기 계속 출전하면서 얼굴이 좀 머리도 좀 바르고 나오고 좀 멋있어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표 선수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부가 좀 아직까지는 여드름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부는 또 물이잖아요. 물 차이가 있잖아요. 대표물을 딱 먹었다 이제 끝납니까? 전북에서 이제 선발로 나왔을 때는 이제 머리하고 이제 좀 얼굴이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피부까지는 어떻게 안 됐나 봐. 대표물 먹으면 이제 여드름도 싹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포획 감독이 잘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의 전북의 경쟁력은 궁금하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11은 굉장히 공고히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승점을 쌓았기 때문에. 근데 뭐 누구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뭐 전북 경점은 할 필요가 없는 팀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즌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 경기를 보면 항상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되고 뭐 이승우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뭐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아니 전체적으로 뭐 좀 조용한 그런 그 경기였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활약도 그렇게 뭐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서 요소마다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힘은 있는 선수니까 또 추마시도 있고. 또 한국영도 있고. 한국에 지금 한국에 있네. 광대 골절 당했거든요. 네, 부상 이제 복귀하면. 추마시 선수 얼굴에 나빨러라고 써 있거든요. 박스는 있어? 아니 나빨라. 빠르다고. 딱 들어왔는데 진짜 빨라. 나 깜짝 빨라?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빠른 걸 내가 못 봤나 중계하면서. 빨라? 근데 왜 몰랐냐면 빠른 거를 이제 앞으로 빨라야 되는데 이제 뒤로 뒤로 이제 백코스하는 빠르더라고.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그 포지션은 제가 볼 때는 이 왼쪽에서 오른발잡이인데 왼쪽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딱 꺾어서 슈팅하는 그런 장면들이 장점인 것 같은데 이날 경기에서는 좀 오른쪽에 나오면서 김진수 선수가 또 K리그는 또 요런 맛이다 하면서 잘 추마시 선수한테 그런 수비력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얘기 잠깐 하면 류재문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류재문 선수가 2021년부터 꼭 골을 넣고 있는데 다 한 골씩 넣거든요. 계속 리그에서 한 골, 5년째. 네, 두 골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두 골도 있거든요. 네. 야, 근데 또 좀 아쉽네요. 1년에 한 골씩 넣었는데 또 골 넣은 팀이 친정팀이야. 세레머니를 못했어. 전북에서 그래도 진짜 오래 뛰었어요. 네, 전북에서 3년 동안 뛰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적을 한 류재문 선수인데 난 류재문 선수가 골 넣기가 좀 뜬금이었어. 류재문이?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오고 타이밍 좋게 딱 떴는데 그대로 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클리말라가 이제 영입돼서 계속 출장하고 있는데 뭔가 갖고 있는 선수 같긴 한데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듯이 보여요. 아니 근데 공을 거의 터치를 못 해가지고. 아니 본인이 못했다기보다 이제 발밑에 볼이 가는 경우가 그쵸. 별로 없으니까 또 네. 후반에 들어와서 좀 더 시간이 좀 보죠. 조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위기의 팀입니다. 정말 이 팀이 어떻게 살아날지 잘 모르겠어요. 강원대 대구 경기입니다. 자, 대구 어떻게 보세요? 대구요? 정말 대구 보잖아요. 전술이고 뭐고 그냥 못해요. 선수들이 기본적인 패스 하나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좀 잘못 봤나요? 이제 뭐 이제 전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수비는 5-2-3 형태로 했어요. 그리고 공격할 때는 이제 2-3-5 형태로 전반전엔 그렇게 했고 후반전에는 이제 4-2-3-1 형태로 했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윙어와 윙백이 계속 포지션 스위치를 하면서 나름 이제 계속 공격적인 형태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후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 가이오 선수와 박진영 선수와 홍정훈 선수가 사실 빌드업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부담감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짧은 패스를 해야 된다는 뭔가 그렇게 되고 수비가 붙지도 않았는데 그냥 패스를 막 줘버리더라고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빌드업을 작동하는 데서 되게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 앞으로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서 안 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볼을 잡았을 때 공격수가 달려오면 이제 공간을 밀고 나가면서 누가 붙으면 패스를 한다던가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딱 잡고 뭔가 서서 이게 뭐 주위를 계속 살피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패스 선택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볼은 뭐 그냥 볼은 사실 오래 갖고 있었어요 후반전에.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 그냥 볼만 갖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공격 숫자는 사실 되게 많이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돌아오는 수비 형태가 더 많았어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에서 이제 패스 연결이 잘 안 되면서 그러면서 뛰는 양은 많아지고 패스 연결은 제대로 안 되면서 정치적 난국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강원은 진짜 원래 강원이 압박 구조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재현, 서민우, 김건희가 들어오면서 야 진짜 와 압박 진짜 잘한다. 그리고 압박 잘해서 뺏었을 때 공격 퀄리티가 이제 달라지는 게 확 느껴져서 진짜 강원이 사실 저는 다음 게임이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아니 그 군대에서 돌아온 선수가 와씨 너무 센 선수가 들어왔어. 네. 원래도 괜찮은 선수들이었는데 더 그치. 세져서 딱 온 느낌이어가지고 영입은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모재현, 서민우 특히 전 서민우 선수가 신인 때부터 이제 강원 처음 본 선수인데 진짜 잘한다라는 똑똑하잖아. 느낌을 받았어요. 예. 또 전술적인 지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날도 계속 압박을 하는데 주의를 계속 살피면서 막 지시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큰 완전 엄청난 이적과 같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대구가 못하기도 워낙 못했지만 강원도 됐죠. 대구도 워낙 못했지만 강원도 워낙 잘했다. 강원 더 넣을 수 있는 찬스 있었어요. 네. KTX에서 이거 영상 보고 오다가 제가 빵 터지게 무슨 장면이 있습니다. 뭐죠? 전반 3분쯤에 전반 3분이요? 네. 가브리엘이 1대1 찬스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나더라고 그 얘기했잖아. 가브리엘은 나 이 슈팅 줘야 경기 된다. 봤는데 잠깐만 그때 나도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가이오가 패스미스 해가지고 모재현이 넣어주고 1대1 찬스가 났는데 가브리엘이 밖에다 차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정경호 감독이 카메라 원샷 잡아줬는데 표정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나 KTX에서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근데 이날 가브리엘 확실히 모재현하고 김대원, 서민우 있으니까 기대가 돼. 그래. 그 모재현 마찬가지고 김대원은 에너지가 이 선수가 수비를 또 잘해요. 김대원 선수가 뭐 공격도 공격인데 저는 오히려 수비적에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정경호 감독님 표정 한번 여러분 한번 그리고 정경호 감독 바랍니다. 되게 표정이 세졌어. 아니 원래 세요 그 형. 세? 선수 때 저 같이 있었는데 세요. 원래 세요. 그래? 나는 근데 삭발해서 더 세진 것 같아. 삭발하고 있어. 아니야 정경호 감독이 진짜 조금 많이 세졌어. 카리스마를 장착하신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가브리엘도 참 이 선수를 이제 파워풀하고 하기 때문에 좀 믿고 가긴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잘해주면은 강원이 좀 쉬운 경기 승점을 추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나는 내가 봤을 때 한 30% 부족해. 가브리엘 정말. 가브리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영입이 된 것 같은데 서로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김건희가 더 많이 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무 시절부터 본인이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영입을 추진했을 것 같은데 쓰는 법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선수가 어느 정도 제공? 어쨌든 슈팅할 수 있는 볼을 제공받으면은 슈팅 정확도나 그리고 스탠딩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슈팅발이 좀 있는 선수잖아요, 사실. 볼도 진짜 잘 다루고 저는 되게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빨리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선수죠. 네. 시간이 좀 완전 전성기 때 시간이었던 것 그쵸. 같은데 일본 갔을 네. 때가.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주중 경기 보고 이제 주말 경기 보고 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좋은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연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 경기에도 사실 비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활력이 넘치는 강원의 모습을 이제 보니까 물론 상대가 대구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오랜만에 3골이나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에 3골 기록한 적이 12라운드에 한 번 있었네요. 네. 따지고 보면 제주와의 경기에서
저 김천 3위 팀에서 선수 3명 빼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김천 그 3위 팀 에이스 3명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효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강원이 진짜 다음 경기가 너무 기대돼요. 저도 오랜만에 김대현 선수 막 돌파하고 그런 모습 보고서 들썩들썩 했는데 상대가 또 대구여가지고 저는 다음 경기까지 좀 봐야 돼요. 저는 김대현 선수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강원에 있을 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혼자 바닷가를 갔었어요. 경포대에. 왜 강원 코치로 있을 때 B팀 감독할 때인데 이제 강원 그때 성적 안 좋을 때 김대현 선수가 있었는데 그 강원에 혼자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경포대 혼자 걷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닭강정 하나 사고 오래 거기 앉아서 그걸 찍어 먹고 있었는데 김대현 선수가 저기서 강아지 산책한다고 강아지랑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들키면 너무 초라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저기 막 나무 뒤로 숨었거든요. 닭강정 주기 싫어가지고 숨은 거 아니에요? 한입 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닭강정만 없어도 그치. 앉아서 대원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원아 좀 앉아봐라. 감독님, 코치님 웬일이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바람 쐬러 왔으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이런 그림인데 닭강정 하고 이제 대원이가 맞아, 딱 맞아. 그지? 차라리 커피 한 잔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아니, 맥주 뭔가 캔 하나. 맞아, 차라리 그게 나을 텐데. 그러니까 맥주는 돈 맛이 차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맥주를 뭐 어쨌든 그 그림이 그림이 되게 닭강정 그 이쑤시개 요거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나와서 처먹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 거야. 나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쪽 약간 나무 많은데 글로 쓰고 대환이만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네. 김대원도 길을 쓰고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슬기 등치가 멀리서도 아니야. 등치가 내가 다행히 코치님. 진짜 멀리서 확인했어요. 진짜? 멀리서 확인해서 보자마자 절로 숨는데 거리가 멀었거든요. 내가 힘든데 닭강정을 빨리 들고 막 뛰어갔어. 진짜 엄청 안 보이는 쪽으로 숨어서 보는데 막 강아지가 신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김대현 선수의 그 경기장 안에서 시야와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멀리서부터 상황 판단이 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그 모습 생각나. 나무 뒤에서 내가 닭강정을 들고 걔를 이렇게 살피고 있었던 그 광경이 지금 웃기다 진짜. 살피면서 하나 먹었나요? 그렇죠. 먹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가나 안 가? 어디 일로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말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강원은 이제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요소들이 많은데 대구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구가 이제 세징야가 언제 복귀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세징야가 복귀한다.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 지금 근데 또 외국인 선수 2명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선수 또 2명이 들어왔는데 했는데. 그 2명한테 모든 걸 다 걸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지금 사실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뭐 전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나름 볼을 최대한 오래 갖고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조차도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지난 경기가 그래도 좋았잖아요. 포항이랑 할 때. 저는 그 전반 멤버도 그렇게 나오고 후반 멤버도 그렇게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선수 구성이 조금씩 계속 미세한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에드가 선수는 저는 전반부터 나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 보면 대구가 지금 다 후반전에 더 어려워지는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후반전에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 좋은 선수들이 최대한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김명수 감독이 그러면 지금 대구에서 그 대구의 경기를 보면 대구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대충 보여요? 그러면? 보이죠. 왜냐하면 다 거의 대부분이 강원에 했던 방식이. 그리고 이제 후반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통화했을 때 감독님이 뭔가를 이제 시도해 보려고 했던 그 전술이거든요. 4-2-3-1 형태에서 이제 측면 수비와 사이드백과 공격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조금 변화를 주면서 상대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장면들을 봤는데 거기까지 볼이 안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도 플레이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아까 얘기도 했지만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요즘 하면서 느낀 게 볼을 가지고 있는 게 선수들한테는 되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내가 우리 팀이 더 약하다는 생각이 들수록 볼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스미스가 나오면은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인터셉트 장면이 나오고 클리어하는 장면이 되면 오히려 그런 성공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수비적인 전술을 택하는 게 그 심리적으로는 더 편안한 느낌이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 하냐 공격적으로 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사실 김영삼 감독이 선수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이제 전술 교정은 조금씩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서 선수가 이제 브라질 용병들이 두 명이 그냥 캐리해줘야 된다. 지금 그 에드가랑 어느 정도 이제 세징야 좀 들어와서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어떻게든 지금 무조건 1점이라도 쌓아야 되는 상황이고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 지금과 오늘 이런 경기는 진짜 저는 최악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로 가서 브라질 선수 2명은 영입했지만 이렇게 계속 완패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름 이적 시장 열려 있는데 국내 선수들도 사실 좀 대구로 경기 못 뛰는 선수들은 대구로 가서 게임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무너지는 경기를 하면은 대구로 좀 오라 그래도 부담되지. 네, 부담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만약 제가 이제 그 감독이라면 딱 라커에서 소리칠 것 같습니다. 씨야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씨발야 플레이오프까지만 가자. 3점밖에 차이 안 나. 야 플레이오프까지 가면 내가 무조건 잔류시켜줄게. 어차피 되고 우리 잔류 목표잖아. 쫄지 말고 왜 씨발 야 3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같은 거 이런 거. 수원하고 3점밖에 안 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야 플레이오프 가면은 무조건 우리 잔류해. 마지막 가면 우리 무조건 잔류할 수 있으니까 쫄지 말고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아마 근데 그런 톤 이게 욕은 안 하겠지만 해야지. 욕 박아야지. 아니 이제 그런 욕을 안 박아서 그렇구만. 이제 근데 항상 긍정적인 톤은 유지하세요. 생각보다 욕 안 박으세요? 욕은 원래 잘 안 하세요. 욕을 거의 안 하세요. 이게 fucking 들어가줘야 되는데 항상 외국 락커 가도 그 퍼킹 항상 들어가더라고. 이런 거 여기 한번 또 들어가야. 근데 지난 경기도 보면 애들가 골 넣을 때 막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달될 것 같고 표현이 좀 세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근데 저는 후반전 경기를 보고 되게 이거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빨리 이걸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대구의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면 이렇게 거의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은 몰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대구 플레이 볼 때마다 제가 입중계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해? 그다음에 한 5분 뒤에 대구! 저도 그래요. 대구 경기 보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된다 지금. 빨리 분위기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기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 그런데 시작부터 뭐 그렇게 카이오 볼 뺏겨서 막 1대1 찬스 하는데 다행히 못 넣어서 그렇지 그 장면 보자마자 오늘 이 장면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다. 불안해지는 거지. 네. 근데 다행히 실점 안 했을 뿐 결국 세트피스로 또 먹었거든요. 이게 또 최악이에요. 세트피스 골 먹으면은 그만큼 또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올 시즌 거의 최악의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교훈 삼아서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안타까운 경기였고 강원은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경기. 딱 맞물렸던 것 같아. 강원은 졸라 잘 준비된 상황이고 대구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 전술적인 이점, 뭐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뭔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딱 맞물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대구에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 다음 리그 경기가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대구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FA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할 시간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7월 12일 경기가 울산과의 원정 경기인데 이때부터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반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정규리그가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방 끝나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한두 달 이제 헥헥거리면 여름 끝나거든요. 네, 그럼 진짜 금방 가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 대전입니다. 저 이것도 현장 갔다 왔는데 대전이 지난 경기랑 다르게 선발 명단에서 7명을 바꿨어요. 주민규 선수도 구택이랑 바꾸고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반전에 대전은 광주의 이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아무것도 못했다. 예, 플레이가 거의 살아나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택은 완전 변준수한테 전반전에는 완전히 막혔어요. 아, 근데 뭐 공중볼도 따기는 했는데 그래도 변준수 민상기에 막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후반전에 뭐 전반전에 밥신이랑 뭐 정재희 투입하고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좀 경기력이 살아나는가 했으나 이제 광주의 아산이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여전히 아산이 왼발은 뭐. 네. 네. 아산이 왼발 터졌고 또 구택이 또 살아나면서 또 동점골을 터뜨렸고, 예, 그러면서 박인혁 선수가 예, 당구에 뭐라 그러냐 이거 식기라 그러나? 식기 슈팅 발가락 한 4번째로 때린 것 같아. 이거는 굉장히 좀 노렸던 그런 슈팅 같고, 예, 굉장히 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2대1로 끝나는가 했으나 노희동 선수가 좀 치명적인 실책을 실수를 하면서, 예, 실수를 김경민 골키퍼가 사실 이제 그 부상을 당하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김경민 선수도 나 사실 이번 시즌에 조금 실수가 좀 있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광주의 골문을 지켰잖아요. 안정적으로 국가대표까지 됐고 그런 경험 무시 못하는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네. 못하는데 마지막에 그거는 근데 전반전부터 약간 그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전반전에 네. 사실 광주는 이제 골키퍼를 이용해서 빌드업을 풀어나오는 형태니까 골키퍼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패스가 약간 떠서 백패스가 전반전에 한 2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실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사실 거기서 그 상황에서는 2대1이고 좀 쉽게 그냥 클리어를 차면 했어도 되는 건데 됐는데 앞에 있는 선수에게 졌죠 그냥.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거의 역대급 실수예요. 골키퍼 그 어떤 그 K리그 역사에도 남을 수 있는 그냥 백패스. 그렇죠. 근데 딱 순간 속이려고 하는 느낌. 아니 한 가지 그걸 하자고 하면 저도 이제 패스 미스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선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약간 반대쪽으로 접으려고 잡아놓으려고 머리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작은 패스가 나가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서 충돌하면서 그대로 패스가 나가버린 게 아닌가. 아 진짜 이거는 좀 컸죠. 아니 이거 내가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을 백패스를 줬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약간 수비 모션을 절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속았던 것 같아요. 그 미세한 움직임에 노이동이 속았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주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오른쪽에 주려고 줄려다가 했다가 가운데 줄려다가 옆에 줄려다가 그 판단이 애매해진 예. 거야. 이러면 내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오른쪽 줄려다가 이거 순간적으로 불안해진 거지. 예, 그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쪽으로 줄지 못 정해. 못 정하고 갖다 댄 거야. 이런 상황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약간 그 PK 총총총 가다가 걸리는 그런 느낌으로. 차라리 어느 쪽을 결정하고 줬으면 볼이 세지기 때문에 네. 걸리더라도 네. 중간에 걸려서 그 공격수 발밑에 아예 볼이 안 갈 수도 있거든 사실. 근데 어느 것도 안 정하고 볼이 오길래 그냥 갖다 댄 것뿐이야. 못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주려고 했는데 에르난데스가 반응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줄려다가 그게 판단이 뭔가 볼이 씹혔다는 느낌이. 근데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골들한테 기점을 했었거든요. 정지훈 선수 득점할 때 노희동 선수가 좀 강하게 좀 패스하면서 패스 잘 줬어.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친구다라고 저는 그 친구도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빵 걷어내기에는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풀려고 뭔가 좀 했다가 풀려고 한다. 네. 그런 것도 욕심이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저도 포항에 있을 때 김진영 선수가 요 정도 급의 실수를 해서 양동현 선수에게 울산이랑 할 때 실점을 한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김경민 골키퍼도 사실 제주에서도 큰 실수를 하고도 지금 국가대표까지 된 선수가 됐으니까 아하. 뭐 노이동 선수도 이런 큰 실수에 좀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좀 털어내고 그렇죠. 본인의- 이겨내야죠. 예. 네. 이렇게 경험을 지금 그래도 김경민 선수 이후에 넘버 2 골키퍼, 그러니까 두 번째 골키퍼로서 계속 뛰고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경기를 뭐 진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근데 요즘에 기사 바로 떴잖아. 또 골키퍼 영입 된다고 외국인. 그런 거 보면 타격 많이 올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대전이 못 올라옵니다. 이거 지금 앞에 전북을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툭툭툭 쳐지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최근 완전 대전 초위기 말도 안 되는 지금 승률이거든요. 2, 4, 6, 8, 9경기 1승. 9경기 있음. 네. FA컵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 4경기 3무 1패. 승점 3점. 전북이 승점 한 10점 넘게 가져가고 있을 때 네. 대전은 3점.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순위에 나고 있어요. 바로 승점 차이가 8점으로 벌어졌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 양쪽 측면의 선수들이 전혀 살아나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택이나 뭐 주민규 선수한테 볼 들어가는 횟수도 적고, 그러니까 슈팅도 적은데 그래도 그나마 후반에 에르난데스 투입으로서 그쪽 왼쪽 측면 공격에서는 활기를 좀 불어 넣어줬던 게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지 않았나. 근데 네. 우리가 진짜 기억나실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전 얘기했을 때 저도 그랬잖아요. 지난 시즌보다는 대전의 경기 내용이 좋진 않다. 예. 근데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기면 장대가 아니냐. 이러면서 처음에는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이기면 원샷 원킬로. 이기고 가다 보면은 이게 팀적으로 완성이 네. 되고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로 이제 대전이 좋은 축구를 하면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그 후반기 때 경기력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황동현 감독의 축구가 사실 제루토의 이 형이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앞쪽에서 좀 활동량 많고 빠른 선수들이 전방 압박해주고 이런 스타일이 경기가 됐을 때 저는 제일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라 그러지? 사실 그 경기력 진짜 안 좋은데 구택이나 주민규가 골 넣어서 간신히 비기거나 이긴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우려스러운 그렇죠. 상황이 우려스러웠죠. 근데 계속 발생. 이렇게 앞에서 계속 연승하고 하니까 뭐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런 팀도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연승하고 하면 그거 발판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좀 우리가 우려했던 걱정했던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게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군대로 이제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뭐 근데 사실 멤버는 되게 단단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합이 지금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을 지금 선수가 사실 대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여러 사람을 쓸 게 아니라 좀 빨리 조합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면은 사실 저는 대전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냥 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뭔가 구조적인 움직임보다. 근데 후반전에 공격 형태를 약간 3-5-2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조금 살아난 느낌이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저는 항상 주민규와 구택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되게 팀이 정적으로 변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이제 황선홍 감독이 좋아할 만한 이제 공격 쓴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이고.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 선수가 막 수비적으로 막 부지런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이 선수를 또 활용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나쁘진 않았는데 첫 경기는 지금 이번 경기는 좋았는데 이 선수가 꾸준히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안톤하고 밥신이 5월하고 6월을 좀 통으로 날렸거든요. 부상 때문에. 근데 좋았을 때는 사실 밥신하고 안톤이 뛰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톤과 밥신의 복귀 하면서 다음 경기도 한번 좀 지켜본다고 하면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봉수 밥신이 쓰면 진짜 아. 그거는 되게 그래도 저는 단단하다는 느낌은 네. 들어요. 근데 이제 다만 공격할 때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답답한 거를 전반전에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밥신이 이제 돌려치든지 아니면 김봉수가 돌려쳐도 구택이나 뭐 이런 측면 공격수들이 그거 알잖아요. 한 발 나와줌으로써 패스가 연결이 되고 패스가 인터셉트가 되고 이런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차이인데 딱 밥신은 한 발 나와주길 바랬는데 뭐 오른발에다 준다든지 아니면 왼발에 줘서 인터셉트 된다든지 이런 간소한 차이가 좀 그런 경기력이 안 좋은 차이를 좀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간다고 하면 그래도 대전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보세요. 이게 자 구택, 최건주, 뭐 이준규는 그렇다 쳐요. 김봉수, 김현우, 김한서, 그다음에 김진희, 안톤, 하창래, 강윤선, 이창근, 서브 임종은, 김문환, 밥신, 김준범, 마사, 에르난데스, 정재희, 주민규. 서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9경기에 1승? 이거 지금 대전이 이걸로 지금 만족해야 되나요? 만족 못하죠. 만족 네. 못하죠. 완전 못. 이게 말하는 건 내가 바로 우승해 이 뜻이 아니고 맞아요. 이 정도로 처진다? 더 더 이상 여기서 처지면 안 돼요.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죠. 더 따라가 줘야죠, 사실. 더 따라가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대전이 네. 좀 더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근데 강조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좀 전반 끝나거나 경기력적인 부분은 대전 코칭 스태프 모두가 마음에 안 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구택의 표정만은 굉장히 밝더라고. 본인이 2골 넣어서 그런지 너무 구택 표정 밝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정이 좋아 보이는 선수가 있습니다. 광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아산이는 3월 1일 안양전 이후에 114일 만에 리그에서 필드골을 터뜨렸는데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이종현 감독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 아산이. 왜 좋아 보이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산이가 현재 지금 일본 팀하고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이 상황 그럼 이적의 얘기가 좀 거의 뭐 마무리가 됐다 이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아산이 가면 또 광주 입장에서는 또 전력의 누수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종현 감독이 많이 답답한가요? 지금 팀을 왜냐면 운영하면서 영입도 못 하잖아요. 영입도 못 하고 지금 상황에서 또 이런 식으로 골키퍼 거의 버티면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니까 다시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이 얘기했거든요. 예, 많은 생각이 나지만 이 정도면 만족해야 한다. 광주가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매 시즌 하십니다. 이종현 감독이 내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 이 정도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나부터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이 얘기 지난 시즌에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항상 하는데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답답하니까 야 내려놓자. 씨. 그래 내가 내 욕심이 과했다. 좀 내려놔야지. 이게 아니야. 그래 내려놓자. 안 된다. 내 욕심이 과하다. 내려놔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죠? 저도 멤버 보고서 야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기력 자체는 뭐 누가 들어와도 아산이가 있던 없던 그런 플레이는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아산이 가면은 좀 타격이 클 것 같긴 한데 득점 하는 선수도 이제 여기 보면 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이제 기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인터뷰 봐봐요. 이제 혼용준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41분에 재교체됐어요. 후반에 투입됐다가. 근데 왜 재교체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선수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기본이 안 돼서 교체했다. 진짜 쎄. 나 이날도 이종현 감독 조금 그 마지막 골 먹고 딱 올라왔던 것 같아. 뭐 하나 딱 또 그 건든 것 같아. 네. 그죠? 그 쌍욕 바로 나왔죠. 딱 건들고 나중에 또 쌍욕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딱 하고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욱욱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이 세게 나오지 않았나. 아, 뭐 못할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인터뷰들이 잘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좀 그 뭐랄까 단어 선택이 네. 이게 좀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 이런 식으로 좀 기본이 안 돼서 교체했다. 이거 센 비긴 거에 얘기잖아. 대해서 많이 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 더 이상 보완할 부분이 없다. 더 이상 퍼포먼스를 내기 쉽지 않다. 잘 회복시켜서 체력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경기에 나서지 않는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경기 잘했는데 비겨서 짜증납니다. 보완할 그렇죠.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솔직한 어떤 감정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정호 감독, 우리가 또 이정호 감독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인터뷰 내용도 충분히 좀 이정호 감독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골 넣었을 때 보면 진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비겨서 그 타격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진짜 이겼다. 너무 잘했다. 애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실수가 좀 사실 그거는 감독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그렇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이런 플레이가 노이동 선수가 그 선택이 사실 감독의 철학이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 잘했던 것 같고 저는 인터뷰를 되게 잘했다고 봐요. 인터뷰 네. 스킬이 저는 솔직하게 뭔가 이야기하고 선수들한테도 많은 것들이 전달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팬들이 기본이 원하는 부분도 네. 잘 긁어줬고. 근데 나는 이정호 감독의 인터뷰는 저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기본이 안 돼서 교체했다. 이거는 선수가 듣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흑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슬기 선수 왜 재교체했나요? 네, 자극을 주고 싶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교체했습니다. 어때요? 기분 더럽죠. 아니, 기분 더러운데 근데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만약 이제- 그러고만 끝나고 네. 아무 얘기 없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쉽지 책을 딱 않은데. 선물해 주는 거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갑자기 뭐야? 책 공부. 그러면은 그래도 선수 입장에서 위로받나요? 그렇죠. 네. 만약 김원일한테 다 재교체됐어. 네. 김원일 선수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김원일 선수 제가 오랜만에 마음을 크게 먹고 중요한 경기에서 기회를 줬습니다. 네, 개신이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막 이러면 그럼 밖에 나가서 기본기 해야지. 막 좌절하지 않고 그렇죠. 좌절하지 않고 네. 이제 기본기하면서 기본은 뭘까 하면서 기본을 생각하면서. 역시 네. 역시 이래서 프로야구에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쁘면 이게 저는 이제 기분 나쁜 적이 많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교체가 됐어. 전반 끝나고 교체되면 진짜 심리적 타격이 되게 크거든요. 딱 못해서 나온 거니까. 근데 저는 뭔가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제 자신이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라커룸에 앉아있거나 이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보면 태도가 진짜 최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누구한테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내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럽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원일이나 광훈이 같은 경우를 보면 교체 나온 거 보면은 화이팅을 더 크게 해요. 막 해주고.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사실 프로고 또 그게 멘탈이고 멘탈이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감독이 어떤 표현을 했든 선수가 본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성장을 못했고. 근데 대단하다. 내가 진짜 장난으로 대단한 얘기하긴 거야. 했지만 뭐 신입니다. 기분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가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기본기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네. 이렇게 성향이거든 사실. 저도 바로 그랬잖아요. 기분 나쁘죠. 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부터 차이가 나였으면 거야. 좀 아니 뭐 이거 아니면 뭐 먹고 살 거 없나 이거. 이러면서 씨발 나도 아까 약간 스타트는 그렇게 나갈 것 같거든. 네. 근데 바로 기본기 해야죠. 막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선수들이 만약에 막 1대0이나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시간 끌기 위한 교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막 굉장히 좀 기분 상해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엄청 좋았거든요. 저도 그건 좋았어요. 그건 좋았어요. 저는 그건 좋았어. 그거는 그냥 뭐 어떤 뉘앙스인지 다 알고. 그러니까 나는 그 감독의 나를 교체시켜서에 대한 불만보다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못했지에 대한 막 그런 생각이 꽉 차서 다른 선수들까지 응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약했었던 거죠. 멘탈이 쓰레기였던 거지.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어린 선수한 그리고 이 기회가 사실 잘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했던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길 한번 주자 해서 줬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터무니없이 플레이가 원하지 않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날 경기는 뭐 광주가 아쉬워할 것보다 대전이 많은 숙제를 남기는 경기였고 진짜 좀 운이 많이 따라서 비긴 경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가 타격을 받는 것보다 대전이 지금 타격을 받는 게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 대 안양 경기입니다. 저는 좀 물론 안양도 계속 승점을 추가하면서 잘 버텨내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경기 졌다고 해서 대단히 뭐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승점을 그래도 잘 좀 쌓고 있잖아요. 네. 안양이요? 그래도 좀 뭐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최근에 3경기 동안은 승리가 패배가 없었고, 그래서 김천에게 이제 한번 진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분위기를 좀 띄울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또 사실 상위팀하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인터뷰만 봐도 이제 승점을 가져가러 왔다는 이제 비겨도 괜찮다라는 상황이었는데 또 세트피스로 실점해서 많이 아쉬울 것 같고 근데 안양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뭔가 그냥 뭐 기복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지금 형태만 잘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또 포백을 이제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후반전에 포백으로 나왔어요. 토마스가 한 칸 올라서 미드필더 역할을 해줬고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세트피스 실점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FC 안양은 졌지만 걱정이 잘 안 되는 느낌.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못다도 점점 호흡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그냥 김동진 선수도 또 돌아왔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경기에 졌지만 오히려 비긴 대전보다 상황이 좋은 상황인 것 같은 느낌. 느낌이? 그러니까 비긴 대전은 되게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진 안양은 나쁘지 않은 그런가? 느낌. 그러니까 순위로 봤을 때 서로의 목표가 달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대전은 지금 우승을 우승권 아침권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FC 안양은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막 이게 위기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느낌이어서 저는 뭐 경기가 막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김천은 왜 다 빠졌는데도 왜 이렇게 잘하냐. 김천 어떻게 뚫어야 돼? 근데 이게 저는 심리적인 게 큰 것 같아요. 김천 선수들은 사실 뭔가 그냥 자기가 김천에서는 운동 열심히 하고 몸 잘 만들어서 뭔가 가벼운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2년 동안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 팀에 있어야 되고 내 차례가 오면 잘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의 환경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종용 감독도 K리그를 경험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아니 근데 안양은 리영직을 왜 트레이드했지? 나는 트레이드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제 생각에는 원해서? 이제 경기 많이 못 나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산에서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게임을 다 그래도 본인이 본인 판단하에 가지 않았을까? 지금 어쨌든 FC 안양에서는 거의 로테이션 멤버로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산은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리영직 하면은 이제 부산 또 부산하면 안영학 생각나잖아요. 약간 좀 이런 선수하고 좀 인연이 좀 있어요. 예전에 그쵸. 안병준도 있었고 잠깐. 그래. 근데 조성환 감독하고 리영직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잘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리영직이 나가고 임민혁이 온 거잖아요. 저는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둘 다 부산에서 임민혁도 뭔가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롤을 수행하는 다른 선수가 있는 거고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했던 거고 이제 FC 안양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도 잘 맞는 괜찮은 트레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좋은 트레이드 같은데요.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또 임민혁 선수도 사실 경험이 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뛰고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서울, 광주, 그다음에 부산
까지 와오면서 충분히 지금 안양 선수단에게 뭐 뭔가 좀 많은 걸 줄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최현우 선수의 좀 대체도 할 수 있고 그런 뭐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 쪽이나 측면 쪽이나 뭐 다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김천하고 이제 안양의 경기를 봤는데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골 먹으면 어때요?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코너킥 왔어. 바로 빵 박은 것도 아니고 코너킥 왔고 우당탕탕 하다가 막 골 먹은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어쩔 수 없잖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 집중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거? 저는 어쨌든 거기 보면 첫 번째 헤딩한 선수가 순간에 탁 놓쳤거든요. 뭐 그 차이지 않을까. 그 근데 차이? 그게 그리고 생각보다 세트피스가 교묘하게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 디테일하게 준비가 네. 있고 뭐 누가 막아주고 누가 돌아뛰고 뭐 잘라뛰고 이런 거에서 사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해보니까 세트피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경기 상황을 굳이 5가지 나누면 아니 굳이가 아니라 나누면 뭐 공격 상황, 수비 상황, 공격에서 수비 전환, 수비에서 공격 전환,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인데 그러니까 경기 중에 어떻게 보면 20%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김천이 잘 그걸 또 발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키커도 되게 중요했었고 네. 그 누구한테 볼을 올리냐도 되게 중요한데 뭐 김천이 원하는 장면에서 원하는 득점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FC 안양은 이 한 끗 차이로 승점을 따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경기력으로 나머지 80%로 봤을 땐 80%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가 좀 아쉬웠긴 했는데 세트피스에 대한 부분 나머지 부분들이 다 적용이 잘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졌지만 걱정이 막 크게 되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또 3점만 따면 또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그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어서. 네. 네. 제일 지금 힘든 게 대구야 정말. 대구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승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진짜 플레이오프까지 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일요일 날 그 컨텐츠가 김포하고 인천 컨텐츠 있는데 그때 바쁘시다며요. 그때 그 조르지 만나러 갑니다. 네. 원일이 여름 바쁩니다. 저보다 더 바빠요. 아니. 네, 그래서 네. 딱 김포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일요일 날 인천하고 김포하고 인천 경기 이제 당군하고 손수호 변호사하고 저하고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찍을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안에 업로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포와 인천전 솔토거장에 오면 저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들려가지고 저희 한 5시 반쯤에 카페? 빙수 하나 드시고. 뭐 그런 거는 상관없지. 나 그건 얘기해 볼게. 근데 나는 그때 7시 경기니까 1시간 전부터 나 그 테이블 깔아놓고 술 먹고 있으려고. 나는 약간 좀 그렇지. 괜찮네. 잉글랜드 문화로 가려고. 유럽 문화로 가려고. 그날 컨텐츠를. 그전 도착해서 술 때려 마신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나 그런 문화 가가지고 축구 재밌게 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난 유럽 나는 그렇게 축구 안 보거든요 사실. 나 혼자 있으면 난 흘리고는 아니지. 그냥 이렇게 즐기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팔 왜 그래요? 내가 잘 때 좀 압박을 받으면서 자나 봐요. 막 손을 막 칭칭 감고 자더라고. 그런데 와이프가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칭칭 감고 자. 그러다가 한번 꺾였었나 봐 이렇게. 한 며칠 전에 한번 꺾인 상태에서 했는데 이렇게 팔목이 아프지 일어나는 했는데 이게 좀 심해져서 약간 건염 느낌으로 간 것 같아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좀 조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